한국도 이제 쇼를 하나 보네. 여군을 특전단 장교라니. 미군 교관의 이 한마디가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 부사관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연 중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연약해 보이는 여군 특전 장교가 어떻게 미군 최고의 격투 교관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북 포항 공수특전단 제1훈련장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서연 중위는 낙하산 정리를 마치고 헬멧을 벗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중위, 오늘 점프는 어땠습니까? 박상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낙하산 끈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강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착지 지점도 정확했고요. 그런데 박상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위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말입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미연합 공수특전 합동훈련. 1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측에서 파견된 교관들과 함께 진행되는 고난도 훈련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미군 교관들이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군 문화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서연은 박상사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군 특전 장교에 대한 그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상사님.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국군 내에서도 수없이 겪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수특전단에 배치받았을 때 동료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들, 여군이 특전단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수군거림들. 훈련장을 걸어가며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벌써 7년째 보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장애물 코스, 사격장, 격투장. 모든 곳에 서연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끔씩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이 진짜 강한 거 맞아? 신병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보고서만 쓰는 장교 아니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서연이 공수특전단에 온 이유였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말로 하는 변명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서연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 공수특전단 부사관이었던 아버지는 서연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한참을 말리셨습니다. 딸아,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친 곳이다. 특히 특전단은 더욱 그렇고,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각오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보여주신 복잡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그 표정.
결국 아버지는 서연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숙소로 향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을 생각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미군 교관들과의 첫 만남,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연은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미연합 공수특전 합동훈련 첫날 오전 8시 제1훈련장에는 양국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군 특전대원들과 미군 공수부대원들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은 꽤나 장관이었습니다. 서연은 장교 대열 맨 끝에 서서 미군 측 인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군 측 교관진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맥그레디 상사. 키 185cm의 우람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가슴팩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특히 공수 마크와 레인저 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양측 교관진과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군 측 훈련지휘관인 김대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명씩 소개가 이어졌고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서연 중위입니다. 공수특전단 7년차로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 측 격투 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맥그레디가 옆에 서 있던 동료 교관에게 고개를 돌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한국도 이제 쇼를 하나 보네. 여군을 특전단 장교라니. 영어였지만 서연은 모든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 부사관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투지일까요? 서연 중위 괜찮습니까? 옆에 서 있던 최소령이 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런 일에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소개가 끝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맥그레디가 앞으로 나서며 이번 훈련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총 5일간 진행됩니다. 고공강화 야전 생존, 무장격투, 팀워크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경험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져온 미군 표준 장비를 사용한 고공강화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잠시 서연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성별이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차피 못할 테니까 미리 말해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서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장교 진짜 훈련 다 따라올 수 있을까?
미군 병사 하나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시아 여자들은 대부분 작고 약하잖아. 특히 군사훈련 같은 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포크를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편견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뿐이었습니다. 대신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실력으로 말하자. 말로는 안 되니까. 오후에는 장비 점검과 기초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미군이 가져온 T-11 낙하산 시스템을 처음 접해보는 한국군들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한국군 낙하산과는 구조부터 조작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맥그레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게는 더 무겁지만 안전성과 조작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그가 다시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체중이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확실히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10kg은 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이 서연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첫 번째 고공강화가 있습니다. 맥그레디가 훈련 일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도 4,000m에서 점프합니다. 바람도 꽤 강할 예정이고요. 모두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맥그레디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착지 지점의 지형은 어떻게 됩니까? 서연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맥그레디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초속 15m 내외, 착지 지점은 불규칙한 구릉지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브리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맥그레디의 대답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훈련장에 남아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내일의 고공강화를 대비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맥그레디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동을 멈추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관님. 내일 훈련 자신 있습니까? 맥그레디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비아냥거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할 자신은 있습니다. 맥그레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일 봅시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고 서연은 다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입니다. 새벽 5시 30분. 훈련장에는 이미 모든 인원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고공강화를 위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은 미군 장비를 착용하며 무게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T-11 낙하산 시스템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지만 밤새 연습한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기상 조건입니다. 맥그레디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바람 속도 초속 17m,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착지 지점은 15km 떨어진 골짜기 지역이고 지형이 고르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기상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초속 17m의 바람이라면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체중이 가벼운 대원들은 바람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맥그레디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한국군 동료들이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중위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 바람에 새로운 장비로 점프하는 건 위험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상사님. 이 정도 바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의 고공강하는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송기에 탑승하는 순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내는 양국 군인들로 가득 찼고 엔진 소리가 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바람의 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타임 위드 아워 이기프먼트? 옆에 앉은 미군 병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Yes, but I've been skydiving for 7 years. 그 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 years. That's impressive.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내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낙하산 연결고리, 예비 낙하산, 고도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7년간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10 minutes to drop zone.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일어나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일어나서 앞사람의 장비를 점검해주고 뒷사람에게 자신의 장비를 점검받았습니다. 요 기어 룩스 굿. 뒤에 서 있던 미군 상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국적이나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 minutes to drop zone. 다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이 기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바람의 세기를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맥그레디가 맨 앞에 서서 점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경험이 묻어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Remember, count to 3 after exit, 댐플.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점프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맥그레디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곧이어 다른 대원들이 차례대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넥스트. 점프 지휘관이 서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땅은 아득히 멀었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점프 직전의 긴장감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레디?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과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고 몸이 공중에서 자유낙하하는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나, 둘, 셋. 서연은 정확히 3초를 센 후 낙하산 끈을 당겼습니다. 펑!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강한 충격이 몸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미군 장비의 충격은
한국군 장비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강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빨리 자세를 잡고 하강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낙하산을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서연은 조종줄을 잡고 필사적으로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착지 지점은 바위와 자갈이 많은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의 낙하산이 하늘에 점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자신의 착지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예상보다 동쪽으로 많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바람의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은 조종줄을 최대한 활용해 착지 지점을 조정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라면 당황했을 상황이지만 7년간의 경험이 서연을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착지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람이 낙하산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서연은 정확한 타이밍에 조종줄을 조작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착지. 서연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완벽한 낙법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굴러떨어지지도 않았고 부상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지정된 착지 구역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착지한 다른 대원들이 서연의 착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맥그레디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퍼펙트 랜딩. 한미군 병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낙하산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씩 착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맥그레디가 다가왔습니다. 굿잡. 이런 바람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착지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존중의 뉘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강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맥그레디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스파링 격투 평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서연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스파링 격투 평가. 그것은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맥그레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후에 봅시다. 저와 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후 2시. 격투장에는 양국 군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링 격투 평가는 이번 합동훈련의 핵심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실전 상황에서의 개인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양국 군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격투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에 성공적인 낙하산 착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지만 격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체격 차이가 큰 상대와의 격투에서는 기술과 전략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중위님, 박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혹시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상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상사의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미군 측에서 뭔가 증명하려는 것 같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 상사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너무 힘들면 그냥 적당히 맞고 끝내셔도 됩니다. 굳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분위기만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료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해온 동료들조차 여전히 서연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악의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박 상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격투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다른 한국군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읽혔습니다. 어떤 이는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어떤 이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들을 견뎌내며 격투장에 도착했습니다. 격투장에는 이미 상당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였지만 사실상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연과 맥그레디의 매치업이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파링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군 측 격투 교관인 이소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라운드 3분씩 실전 격투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탭아웃하거나 심판이 경기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전장비는 최소한으로만 착용합니다. 서연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대만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실전과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그레디가 격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체격은 서연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키는 20cm 이상 차이가 났고 체중도 30kg 이상 차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욱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비는 됐나? 맥그레디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다치게 하지 말라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상당하면 곤란하거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아침의 성공적인 낙하산 점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우습게 보는 그의 태도,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치고 싶지 않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링에 올라서는 순간 서연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중들의 웅성거림도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상대와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딸아,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각오로 싸우는 거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서연이 쌓아온 모든 훈련과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스파링, 끝없는 체력 단련,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견뎌낸 모든 시간들. 파이터스 레디? 심판이 물었습니다. 서연과 맥그레디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그레디는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 공수특전단에서 살아남은 전사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군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군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이트!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맥그레디는 즉시 전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었고 경험이 묻어나는 공격이었습니다. 서연은 후퇴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맥그레디의 첫 번째 잽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뒤로 젖혀 간신히 피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른쪽 훅이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왼쪽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으윽! 서연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맥그레디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단순한 체격 차이가 아니라 오랜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파괴력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국군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그레디는 추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연속적인 잽과 훅 콤비네이션이 서연을 압박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맞고 피했지만 상대의 공격 리듬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체격 차이에서 오는 리치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맥그레디의 팔꿈치가 서연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매트에 한 무릎을 짚었습니다. 서연 중이 박상사의 목소리가 관중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한국군 동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괜찮아요? 그만하라고 하세요. 여러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심판이 다가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맥그레디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맥그레디의 비웃는 표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공수특전단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복잡한 표정,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그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딸아,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각오로 싸우는 거다. 내가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진짜 용기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맥그레디가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끈질기긴 하네. 하지만 결과는 뻔하잖아.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만 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맥그레디가 다시 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크게 뒤로 빠졌습니다.
강력한 오른쪽 훅을 준비하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달랐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움직였습니다. 맥그레디의 공격이 완성되기 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특전단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접근 기술이었습니다. 맥그레디의 오른 훅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원을 그리는 훅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은 맥그레디의 오른팔 밑으로 몸을 낮추며 그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왼쪽 어깨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맥그레디가 으윽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서연이 처음으로 유효한 공격을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국군 동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맥그레디는 금세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을 우습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1라운드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코너로 돌아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중위님 어떻습니까? 박상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상대를 파악했어요. 박상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는 그저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경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서연은 맥그레디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 있어 보였지만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진짜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라운드 시작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서연은 1라운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과 스피드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맥그레디가 잽을 날렸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쪽으로 스텝을 밟으며 상대의 공격 라인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카운터 어택을 시도했습니다. 서연의 오른쪽 훅이 맥그레디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깔끔한 카운터였습니다. 맥그레디가 잠시 움찔했습니다. 서연의 공격이 예상보다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재미있어지네. 맥그레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맥그레디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여유 부리지 않고 진지하게 서연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격도 더욱 정교해졌고 방어도 단단해졌습니다. 서연은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1라운드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정한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맥그레디가 다시 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잽으로 거리를 재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사이드 스텝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각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적응이 빠르네. 맥그레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움직임이 1라운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빠른 원투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맥그레디가 막아냈지만 서연의 공격 스피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손놀림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이제 진짜네. 맥그레디가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올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맥그레디의 강력한 오른쪽 훅이 날아왔습니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옆구리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깔끔한 카운터 공격이었습니다. 맥그레디가 으윽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군 동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그거야. 응원 소리가 격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맥그레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연속적인 콤비네이션 공격으로 서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방어에 급급해졌습니다. 상대의 경험과 파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스피드와 기술, 맥그레디의 파워와 경험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2라운드 중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맥그레디가 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오른쪽 크로스를 노리고 몸을 크게 뒤로 뺐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준비하는 찰나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왼쪽 훅이 맥그레디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맥그레디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추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오른쪽 어퍼컷이 맥그레디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쪽 훅으로 마무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맥그레디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대단하네. 맥그레디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상대 중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2라운드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양쪽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코너로 돌아가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대단합니다. 박상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승부가 완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걱정 어린 시선이 기대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3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반대편에서 맥그레디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지함과 존중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을 진짜 상대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미군 동료들도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맥그레디가 저렇게 고전하는 걸 처음 봐. 저 한국 여자 장교 보통이 아니네. 그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기 직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시선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링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맥그레디도 마주보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라운드 시작 벨이 울렸습니다. 3라운드 시작과 함께 격투장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양쪽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 맥그레디 모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맥그레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서연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후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무게감이 있었고 모든 동작에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체력 배분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연의 호흡은 고르고 깊었습니다. 마지막이네. 맥그레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비아냥거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경쟁자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로 끝내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세를 낮추고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 쌓아온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맥그레디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원투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서연은 백스텝으로 거리를 벌리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맥그레디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부를 확실히 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연속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맥그레디의 펀치들이 서연 주위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서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막았습니다. 체력을 아끼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맥그레디가 큰 공격을 시도하면서 잠시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의 측면으로 이동하며 카운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펀치가 아닌 특전단 격투술의 핵심인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것입니다. 서연이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며 맥그레디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맥그레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딩 격투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라운드 기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그의 허벅지를 강타했고 동시에 양팔로 다리를 감쌌습니다. 뭐지? 맥그레디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경험이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즉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테이크다운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비틀며 맥그레디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7년간 공수특전단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기술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쿵! 맥그레디가 매트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마운트 포지션에서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더욱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 재빠르게 맥그레디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암바 포지션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맥그레디가 빠져나가려 했지만 서연의 그라운드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이런, 맥그레디가 신음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그라운드 실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스탠딩에서도 충분히 강했는데 그라운드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서연이 안발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맥그레디의 팔꿈치 관절에 점점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맥그레디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서연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아, 맥그레디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관절 기술의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압력이 가해지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미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젠장, 이런 건 맥그레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압력을 조금 더 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맥그레디의 손이 바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탭, 탭, 탭. 맥그레디가 바닥을 두드리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압력을 풀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심판이 달려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자 이서연 중위. 그 선언과 함께 격투장이 폭발했습니다. 한국군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맥그레디는 천천히 일어나며 자신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적절한 순간에 압력을 조절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군인다운 경례를 올렸습니다. YOUR이 더 릴 솔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비아냥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연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생크 유포더 구두 매치. 두 사람의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군인 간의 인정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계속해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박상사를 비롯한 한국군 동료들이 링으로 달려와 서연을 축하했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미군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맥그레디를 이긴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서연의 그라운드 기술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력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을 의심하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인정의 시선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7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격투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후 훈련장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던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과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중위님, 오늘 아침 식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평소라면 격식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후배 장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그런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식당에서 맥그레디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맥그레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서연의 대답에 맥그레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미군 측의 태도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그라운드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테이크다운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훈련 일정도 남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그녀의 지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연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중위님, 오늘 야간 훈련에서 팀 리더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한국군 측 훈련 지휘관이 요청했습니다. 이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야간 훈련의 팀 리더를 맡긴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간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의 리더십 하에 한미연합팀이 완벽한 협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적과 성별을 넘어선 진정한 팀워크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든 대원들이 서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식적인 훈련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양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훈련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공식적인 평가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인 격투 능력 평가였습니다. 미군 측 훈련 지휘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서연 중위의 경우 뛰어난 기술과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휘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서연 중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분기에 예정된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 명예 강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예 강사 초청은 최고 수준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군 지휘관들의 얼굴에도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미군 측 명예 강사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부대 전체의 영광이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마지막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악수마다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그레디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훈련이었습니다. 다음에 명예 강사로 오실 때 또 만나게 되겠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서연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상호 존중과 동료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중위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박상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서연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거든요. 오늘은 그 첫걸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무언가를 찾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무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봤던 그 별들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불안함 대신 자신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딸이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정말 시작이거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성별이 아니라 각오로 싸우는 진짜 군인 말이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명예 강사로서의 준비, 후배들에게 전수할 기술들, 그리고 더 큰 무대에서의 활약.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연약해 보이는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서연중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받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변의 의심과 걱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존경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